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한국의 상장 주식과 채권에 투자하는 외국인 개인 투자자가 10,000명을 넘어섰습니다. 22년여 만에 24배로 증가하는 것입니다. 국내 자본시장이 완전히 개방된 1998년 말 3,151명 수준이었고 이후에 꾸준히 늘어 2011년 2월 말에는 9,000명 선을 넘었습니다. 이후 3년 2개월 만에 1만 명 선을 돌파했습니다. 내일은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면서 여름철 매출 증가가 예상되는 기업들의 주가가 최근 가파르게 오르고 있습니다. 제습기와 선풍기, 에어컨 등 전자 가전제품 관련 종목부터 브라질 월드컵 특수 기대감이 맞물린 닭고기와 음료수 종목까지 다양한 여름 관련주의 주가 온도가 높아졌습니다. 정부의 올해 경제 성장률 목표치 달성이 아슬아슬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경제 전문가들은 하반기에도 경기 완만한 회복세가 유지되겠지만 세월호 사고 여파로 위축된 소비와 하락 추세를 보이는 환율이 하반기를 포함한 올해 전체 경제에 성패를 가를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민간경제연구소들은 오늘 하반기 경제를 전망하면서 새로운 국민개정 체계를 적용해 올해 경제 성장률로 3.9%에서 4%를 제시했습니다. 현호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오늘 오전 정부 서울청사에서 경제장관 회의를 열고 음식과 숙박업 등 세월호 참사 이후 어려워진 취약업종에 대한 지원을 계속해서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현 부총리는 체감 경기가 여전히 어려운 상황인 만큼 경기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소비와 투자가 조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장 내일장의 정혜림입니다. 오늘 장 참 좋네요. 이 간밤에 4월에 FOMC 의사록이 공개가 됐습니다. 하지만 별다른 특이사항 없이 비둘기파적인 내용이 가득 담겨져 있는데요. 이렇게 미국발 훈풍에 미국 3대 징수 모두 상승 마감을 지었고 전일에 찰스 플러서 필라델피아 연합총재가 매파적 발언을 해서 다소 무거운 내용이 담겨있지 않을까 싶었는데 역시나 혼자만의 생각이었나 봅니다. 이렇게 미국발 훈풍의 국내 양대지수 오늘 강보합 출발했습니다. 여기에다가 10시 반경에 발표가 된 중국의 SBC PMI 지표가 시장 예상보다 크게 좋게 나오면서 중국발 훈풍까지 더해지면서 코스피 상승 고점을 높여가고 있는데요. 오늘 재차 연고점을 또 경신하려는 노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장중에 2020포인트를 뛰어넘기도 했는데요. 현재 소폭 상승 탄력이 교란되긴 했지만 여전히 강보합권에서 움직여주면서 2017포인트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장에서 외국인이 큰 폭의 매수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1,000억 원이 넘는 물량 사들이고 있고요. 특이적인 게 그동안 강한 매도 공세를 보였던 기관의 매도가 주춤해진 모습입니다. 어떤 이유에서인지 이렇게 매도가 주춤해졌는지 잠시 후에 알아보도록 하고요. 코스닥이 2거래 연속 상승 기조 이어나가고 있습니다만 급락한 만큼 빠른 상승을 보여주진 않고 있습니다. 오늘 장에서 546포인트에서 현재 거래가 되면서 빨간불을 켜지고 있네요. 달러와 환율은 오늘도 하락 압력을 받고 있는데요. 잠시 후에 외환시장 동향도 챙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장 분석 얘기 좀 더 자세하게 해보죠. LIG 투자증권 투자전략팀의 유선훈 연구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지난 몇 년간의 5월, 6월 주식시장은 좀 부진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심지어 5월엔 주식을 팔라라는 증시 격언도 있었는데요. 이렇게 부진한 시장이 5월장에 연출되다 보니까 투자자들은 오늘 좀 상승 국면에 접어들어도 크게 안심하지 못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과연 이 올해는 좀 다른 행보를 보이게 될지 시장 전망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예, 일단은 과거에 왜 그랬는지를 먼저 짚어보겠습니다. 지난 2010년 이후로 5, 6월 주식시장이 부진했었는데
이렇게 계절적으로 시장이 반복적으로 부진을 계속했던 이유는 표면적으로는 이탈리아나 스페인, 그리스 같은 유로존의 소버린 리스크가 주기적으로 발생을 했고 또 미국 연준의 1, 2차 양적 완화 종료와 같은 통화정책 공백 시기가 발생했던 게 5월, 6월에 겹쳐 있었습니다. 근데 사실 근본적인 이유를 보자면 펀더멘털에 있는데요. 금융위기 이후로 이제 부양책이라거나 양적 완화 같은 부양책이 이렇게 계속 시행이 됐는데 이것이 사라지는 시기에 보면은 시장 참가자들의 관심이 다시 경제 펀더멘털을 보게 되는데 경제 체력이 상당히 약화된 상태가 부각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인지를 하고서는 투자 심리가 빠르게 위축되면서 5월, 6월에는 항상 이 부진을 반복해 왔습니다. 하지만 올해는 과거와 다른 흐름을 보일 것이라고 전망을 하고 있는데 일단은 글로벌 경기 지표나 투자 센티멘트 측면에서 보면은 올 1, 4분기에 이미 부진을 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반등을 하고 있고요. 그렇게 된 이유가 미국 지역의 한파라거나 연준 의장 교체에 따른 통화정책 불확실성 그리고 1분기에 중국 GDP 등 경기가 부진했고 이러한 악재들이 올해는 1, 4분기에 집중되면서 1, 4분기에 미리 부진을 하고 지금은 오히려 이런 우려감이 완화되는 국면에 있습니다. 수급 측면에서도 보자면은 외국인이 지난 4년 동안은 5월, 6월에 매도를 집중해 왔는데 올해는 1, 4분기에 이미 매도를 하고 4월부터는 다시 순매수세로 전환을 했고요.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은 악재 환경은 이미 1, 4분기에 상당 부분 반영돼 있고 그렇기 때문에 5, 6월에 이 계절성을 5, 6월에 부진을 보이는 계절성을 보이기는 좀 낮다. 그런 가능성은 낮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 경기 회복의 가능성이 어느 때보다도 높게 점쳐지고 있고요. 지난 4년간의 실적 추정치에 비해서 올해는 사실 현실적으로 전망이 하향 조정되어 있기 때문에 실적 쇼크의 가능성도 낮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의 강세 기조는 과거와 다르게 지속될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수년간 5, 6월 달에 매도가 집중되다 보니까 5, 6월이 다소 부진하다고 했는데 올해는 미리 1분기에 매도가 집중이 됐고 4월부터 매수가 전환된 만큼 올해는 다르다라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연고점을 경신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박스권 돌파에 대한 기대감도 형성이 되고 있는데요. 추가 상승 가능할 모멘텀이 아직 시장에 남아있는지가 궁금합니다.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일단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증시를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게 맞고요. 기술적 지표 중에 등락 비율이라는 게 있습니다. 구성 종목의 움직임을 나타내는 지표인데 이 지표가 전일 바닥을 기록했습니다. 4월 17일 날 정점을 기록하고 어제까지 계속 하락하였는데 그래서 지수가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락한 종목이 더 많아서 체감지수는 사실상 좋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등락 비율을 시뮬레이션을 해보면은 6월 9일까지 향후 2, 3주간은 상승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종목 확산과 함께 증시도 좀 더 긍정적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단기적으로 돌아오는 이슈에 대해서 점검을 해보자면은 이번 주 일요일에 우크라이나 대선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우려가 지난 몇 달간 글로벌 시장의 불확실성 요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데 이번 대선 이후에는 안정적인 방향으로 진행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렇게 보는 이유는 지금 지지율 1위를 달리는 후보가 친서방 성향이기는 하지만 기업가적인 베이스를 가지고 있어서 실용적인 면에서 러시아와의 갈등도 잘 봉합할 수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기 때문이고요. 또 한편으로는 오늘부터 주말까지 유럽의회의 선거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것은 좀 우려 요인으로 그동안 작용을 해왔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유럽 같은 경우에는 높은 실업률과 경기 침체 국면에서 반EU 성향의 민족주의적인 성향의 정당들이 좀 우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들이 의회에서 교섭 정당으로 진출을 한다면은 EU 통합에 어떤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냐 이렇게 우려가 나왔는데 일단은 그 대표적인 것이 프랑스 국민정선이랑 영국의 독립당이라는 당이 있는데 이들이 실질적으로 보면은 하나로 구성되긴 좀 어렵습니다. 그 정책 노선이 사실 좀 다른 것이 있고 인원수도 합쳐진다고 하더라도 교섭단체 수립 조건을 만족하기는 좀 어려울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이번 주 일요일 날 끝나는 유럽의회 선거는 불확실성 해소의 이벤트로 해석해야 할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인 이슈를 점검해 보아도 걸림돌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주가 강세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요. 다만 코스닥 코스피의 상대 비율을 보면은 코스피의 상강세를 알리는 신호가 최근 발생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형주 위주로 장세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경기가 1, 4분기 대비 개선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만큼 대형 경기 민감주의 비중을 늘리는 전략이 유리해 보이고요.
그래서 업종으로 말씀드리자면 철강, 운송, 건설, 금융, 그리고 IT의 비중을 늘려 시장 대응할 것을 추천드립니다. 네. 앞으로 장을 봐도 악재가 될 만한 요소가 없기 때문에 추가 상승 염두에 주셨고요. 그리고 코스닥보다는 코스피 쪽이 대형주에 관심을 많이 가져보자라는 전략까지 세워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외환시장 동향도 함께 체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KB 외환선물의 정경팔 팀장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최근 당국의 강한 경계감으로 환율 많이 끌어올렸는데 오늘은 하락 압력 받고 있는데요. 현재 환시장 흐름은 어떻습니까? 네, 달러 환율이 3거래 만에 하락했는데요. 오늘 서울 외환시장은 어제 종가 대비 70전이 하락한 1026원 20전에 개장했고요. 개장 직후 달러원은 1026원 90전까지 반등했습니다만 오전장 중 대부분의 시간 동안 하락 압력을 받으면서 1024원 20전까지 하락하는 모습입니다. 이 시간 현재는 1025원 10전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오늘 환율이 하락세를 보인 것은 두 가지 요인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오늘 새벽에 공개된 미 연준의 4월 FOMC 회의 의사록에서 미 연준이 조기에 금리를 인상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시장이 확인하면서 위험 선호도가 증가한 것이고요. 이로 인해서 뉴욕 증시의 상승과 함께 엔화가 약세를 보이면서 위험 통화들이 강세를 보였습니다. 두 번째 요인은 오늘 오전에 발표된 중국의 5월 HSBC PMI 지수 예비치가 예상보다 호조를 보인 점이 지난 새벽에 시작된 엔화 약세 및 위험통화 강세 패턴을 강화시켰다고 하는 점입니다. 이러한 국제 외환시장의 흐름 속에서 달러원이 하락 압력을 받았고요. 1024원대까지 낙폭을 키웠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지난 14일과 20일 이렇게 당국에서 고강도 시장 개입에 나서면서 환율 많이 끌어올렸는데요. 그래서 어느 정도 1020원대 지지 라인은 형성된 것 같습니다. 추가 하락 염두에 둬야 하는 건지 아니면 좀 반등이 될 만한 재료가 시장에 남아있는지 전망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네, 현재 국제 외환시장은요. 위험 회피 요인과 위험 선호 요인이 서로 공존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위험 선호 요인이라는 것은 앞서 말씀드렸던 환율 하락 요인이 되겠고요. 위험 회피 요인은 어제 아시아장까지 진행되던 엔화 강세 및 위험통화 약세 패턴, 즉 엔크로스 포지션의 조정 요인이 되겠습니다. 일본 중앙은행이 어제 추가적인 양적 완화를 발표하지 않은 것은 이미 예상되었던 재료이긴 합니다만 엔화의 추가 강세로 나타났었고요. 앞으로도 당분간 일본 중앙은행의 입장 변화가 없을 것으로 본다면 엔화 강세가 재개될 가능성이 상존한다고 보겠습니다. 엔화 강세만으로도 기존의 엔크로스 거래 포지션은 조정이 발생합니다만 호주 중앙은행의 저금리 기조 유지 방침이 알려지면서 호주 달러가 약세를 보인 점은 어제 아시아장에서 위험통화 약세를 확대했었고요. 이 점은 오늘 중국 지표의 호조에도 불구하고 호주 달러가 다시 약세를 보일 수 있는 배경이 될 수 있겠습니다. 즉 외환시장이 전체적인 큰 그림 속에서 위험 선호 요인과 위험 회피 요인이 공존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앞으로 이 두 가지 요인 가운데 어떤 요인이 더 우세한지에 대해서는 오늘과 내일 호주 달러의 반응을 지켜볼 필요가 있는데요. 현재 호주 달러의 미 달러와 대비 상승 속도가 둔화되고 있고요. 만약 현재 수준에서 호주 달러의 강세가 제한될 경우 이것은 중국의 HSBC PMI 지표 호조가 외환시장에 제한적인 영향만을 준다는 것을 암시한다고 하겠습니다. 이 경우 호주 달러가 미 달러 대비 기존의 하락 추세를 유지하는 결과가 되고요. 원화의 강세를 제한시키는 대변수가 될 수 있겠습니다. 호주 달러가 다시 약세로 돌아설 경우 기존의 엔화 강세 및 위험통화 약세 패턴이 재개되면서 달러원이 시장 자율적으로 반등하는데 주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이렇게 외환시장은 현재 위험 회피와 선호 현상이 공존하고 있기 때문에 호주 달러의 움직임 주시하시면서 시장 대응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글로벌 이슈도 점검해가면서 시장 대응해드리고요. 마감 전략까지 세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IM투자증권의 김동섭 이사님 자리해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의사록 얘기부터 해봐야 되겠죠. 간밤에 4월 FOMC 의사록이 공개가 됐습니다. 하지만 말만 많고 행동은 없었다. 별다른 특이 동향이 없었는데요. 저는 구체적인 수치도 제공하지 않아서 좀 실망스러웠는데 이사님은 어떠셨는지요? 의사록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컸어요. 왜냐하면 FOMC 전에 2-3시간의 비공개 회의를 했었기 때문에
여기서 뭔가 나왔을 것이다. 네. 기대감이 굉장히 컸어요. 네, 아무것도 없었어요. 아무것도 또 없습니다. 근데 미국장은 상승을 했죠. 이유는 출구 전략에 대한 논의가 있었지만 결과가 없다. 결과가 없다라는 것은 양적 완화에 대한 지금 금리 인상 시기가 늦어질 수 있다는 기대감이 아마 좀 반영이 된 것이 아닌가라고 보여지는데요.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은 결과가 나오지 않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출구 전략을 논의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출구 전략을 논의했다라는 것은 시기적으로 굉장히 빠른 거죠. 2015년도 연말쯤이라 그런다면 이 출구 전략 논의 자체가 지금 나와야 될 게 아니라 내년 초에 나와야죠. 지금 나왔다라는 것은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할 수 있냐. 내년 6월에 정말 금리 인상 가능성이 제기될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일부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것을 이제 시장에서는 자기들의 입맛에 맞게 해석을 해서 주가를 끌어올렸다는 거죠. 연준 의원들 사이에서는 결국 찰스 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이 출구 전략의 금리 인상을 굉장히 빨리 해야 한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것으로 봤을 때는 지금 시장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출구 전략이 늦어질 거라는 것은 기대에 어긋나는 부분이 있을 수 있다. 오히려 출구 전략이 빠르게 진행될 수 있다라는 것을 이번을 통해서 다시 한번 시그널을 준 것이 아니냐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우리가 기다렸던 많은 내용들이 전혀 없었다라는 거. 이것이 이제 시장에서는 어떻게 받아들일지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저께 하루는 상승했지만 이 이후에 이 FOMC 의회록 가지고 이제 많은 보고서가 나오기 시작할 거예요. 거기에 따라서 아마 시장의 방향성은 결정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출구 전략 시기에 대한 논의가 예상보다 빨랐다. 그리고 찰스 플러스 연은 총재가 매파적인 발언을 해서 좀 금리 인상 시기가 앞당겨지지 않을까 싶었는데 오히려 정말 그런 시그널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렇죠. 우리가 좀 미리 생각해야 되는 건가요? 아무래도 많은 생각을 해야 되죠. 사실 어저께 의사록 내용을 보면 일부 의원들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실업률이 낮아지고 있죠. 6.3%. 그러면 사실 목표치가 6.5%인데 6.3%가 되고도 낮은 금리를 유지할 것이냐라는 명확한 시그널을 줘야 한다는 거죠. 이런 부분들이 얘기가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사실은 연준에서는 거기에 대한 답을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답을 못 주고 있다는 것 자체가 이게 사실 불확실성이거든요. 그러니까 시장이 원하는 답을 주지 않는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보면 금리 인상 시기가 앞당겨질 수 있다는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자네 델러는 계속해서 이 금리 인상 시점이 좀 늦어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시장에서 나타나는 어떤 뉴스들을 본다면 금리 인상 시점은 아마도 내년 6월 전후가 되지 않을 확률, 6월에 전후가 될 확률이 굉장히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예상하는 시기보다 앞당겨질 수도 있겠다. 금리 정책에 대한 가이던스 개선이 필요하다라는 말도 오갔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어떤 내용도 없었는데 왜 제시하지 않은 걸까요? 제시하지 못하는 이유는 이제 여러 가지가 있겠죠. 첫 번째는 제가 볼 때는 연준에서 신뢰를 잊어버릴 수 있다. 그러니까 연준이 시장에 줬던 신뢰를 잃을 수 있다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지난번에 제시했던 실업률의 목표치, 또 인플레이션 목표치에 대한 가이던스가 있기 때문에 이거 외에 다른 것을 제시한다는 것은 신뢰를 잃을 수 있다라는 것이 될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이 연준 의원들 사이에서 이제 의견이 분분한 상황이죠. 그러니까 많은 매파 의원들이 있기 때문에 그 의원들이 새로운 어떤 그 시그널을 주기보다는 현재 상태에서 두 가지 목표, 인플레이션 2%까지 올라오는 모습까지 확인하면 된다라고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아마도 구체적 수치를 제시하지 못하는 것 같고요. 또 시장이 혹한에 의해서 굉장히 좀 안 좋았다가 금방 또 회복하는 모습이 나오니까 이제 시장에서는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다 보니까 구체적 수치를 줘서 시장의 어떤 그 연준에 대한 기대치가 굉장히 커질 수 있는 부분이 있겠지만 그로 인한 어떤 파생될 수 있는 문제들이 굉장히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감이 아마도 구체적 어떤 가이던스를 제시하지 않는 이유가 아닌가. 제가 볼 때는 현재 상태로 봤을 때 구체적 가이던스를 제공하기는 거의 힘든 것 같습니다. 네. 구체적 가이던스를 제공한다면 벌써 2, 3월 정도에 나왔어야 되고요. 이제 6월이 다 됐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은 우리는 이게 금리 인상 시점이 좀 빠르게 올 수 있다는 생각하고 구체적인 가이던스보다는 이제 시장 흐름에 따라서 같이 움직여야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그럼 다음번 FOMC에도 구체적인 가이던스는 제공하지 않을 예정인 건가요? 어떻게 점치고 계신가요? 구체적인 가이던스를 제시하지 못하기 때문에 아마 금리 인상 시점보다는 방법론을 얘기를 하는 것 같죠. 그래서 방법에 대해서 이번에 뭐 테스트를 더 해봐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레포라든가 이런 얘기를 제시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본다면 결국
시기적인 부분은 아닌 거죠. 결국은 경제 회복 속도에 따라서 또 시장 충격이 어떨 것이냐에 따라서 시장에 대응을 하겠다라는 의미가 커졌기 때문에 가이던스 제시 시한은 지나갔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는 뭐 시기보다 방법론이 더 중요한 시기다라고 보시는 거죠. 이어서 중국 쪽 얘기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중국의 HSBC 5월 PMI 지표가 발표가 됐는데 시장 예상치보다 웃돌았습니다. 뭐 5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고 연중 최고인데 정말 중국 경기가 회복을 하고 있는 건가요? HSBC가 지난달에 소폭 개선되는 모습이 있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번에 왕창 개선됐거든요. 근데 이제 문제는 50 밑에 있다는 거죠. 50위로 다시 올라와야 되는데 올라오지 못합니다. 이게 벌써 한 6개월, 5개월 됐거든요. 그렇다면 결국 50이 올라오기 전까지는 사실 알 수가 없다는 거죠. 물론 지금 현재 개선 속도로 본다면 굉장히 빨랐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본다면 중국 경기가 회복되는구나라는 생각을 일부 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봐야 될 것 중에 하나는 중국에서 경기가 회복된다면 원자재 가격이 올라야 돼요. 근데 원자재 가격이 바닥을 치고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사실 중국 지표의 경기 회복세가 이루어지고 있느냐라고 본다면 아직까지는 확인할 게 좀 더 남아있지 않느냐. 실제로 다른 부분에서 어떤 경기 지표를 좀 좋게 해준 그런 경향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물론 중국 본토에서 나오는 지표는 어떻게 나오는지 봐야 되겠지만 그 지표는 항상 HSBC보다 항상 1 이상을 높게 나왔기 때문에 아마도 이번에는 더 개선되는 모습이 나오겠죠. 이런 모습은 사실 시장에는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는 건 사실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시장에서 느끼는 체감이 어느 정도까지 될지는 아직도 모른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뭐 통상적으로 보면 5월, 6월은 좀 비수기다 보니까 하락하는 게 맞는데 많이 개선이 됐지 않습니까? 그리고 중국 본토 지수는 항상 좋다 보니까 믿을만 할 수가 없고 HSBC에서 제공 지표가 이렇게 긍정적으로 나오다 보니까 정말 개선이 되고 있는 건 아닌지 의문이 드는데요. 그거를 본다면 사실은 개선이 안 된다면 개선이 되는 모습이라면 미세 조정은 아마 그칠 것이고요. 개선이 안 된다면 아마 미세 조정은 계속 진행이 될 확률이 상당히 높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보는 게는 개선이 되고는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은데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시장에서 느끼는 체감은 특히 수출 기업들이 수출에 대한 어떤 회복이 얼마나 되는지를 봐야 될 것 같고요. 아마 이 부분 중국 지표가 PMI 지수 상당히 좋아지게 된 계기는 아마도 위안화 약세 쪽에서 그 결과가 나온 것이 아니냐라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안화 약세가 결국은 지금 회복세를 보여주고 있는 어떤 좋은 계기를 마련해 준 것 같고요. 그렇다면 위안화 약세가 추가적으로 됐을 때는 중국 지표가 향후에도 더 개선될 소지는 상당히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오늘 말씀드린 미국발, 중국발 호재의 코스피 지수가 연고점을 높여가면서 장중 2020을 돌파하기도 했습니다. 지금 소폭 둔화되긴 했지만 여전히 상승 흐름이거든요. 박스피 이번엔 좀 돌파할 수 있을지 기대감이 형성되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오늘 수급 동향 보시면요. 외국인들의 압도적인 매수세. 그러니까 어저께도 장막판에 아마 앵커가 질문했는데 막판에 또 외국인 들어올리지 않을까요? 근데 역시나 외국인들이 들어올렸었죠. 근데 오늘도 역시 그 비차익이 한 2천억 정도가 들어오고 있어요. 그리고 외국인 순매수가 한 2,300억 정도.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지금 들어오고 있죠. 기관들 매수세가 이제 일단 잦아드는 그런 모습 속에서 주가가 올리고 있는데요. 네. 지금 이 수급적인 동향을 봤을 때는 외국인들의 모습이 굉장히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환율과 주가 키 높이가 맞지 않다라고 했는데 환율은 못 올라가요. 환율은 못 올라가는데 주가가 높이고 있다는 거죠. 어쩌면 이 환율이 진짜일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미리 환율을 갖다 놓고 주가를 끌어올리는 그런 작업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이 기술적 분석 보면 오늘 굉장히 의미를 부여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이제 이 추세선을 그어놨었죠. 지난번 여기가 이제 세월호가 터지면서 이게 확 밀어왔다 다시 올라왔는데 이걸 돌파 시도라는 모습이 나오고 있죠. 이번 주에 이게 완전히 돌파가 되는지가 아주 중요한 관건인 것 같습니다. 이게 만약 돌파가 된다면 시장의 흐름은 굉장히 가파르게 진행될 수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시장에 생각지 못하게도 주가가 상당히 좀 많이 갈 수 있다는 기대감이 많이 형성되고 있다라는 거죠. 이런 부분을 계산한다면 지금 외국인들의 수급 또 지금 시장의 모습은 한번 시장을 업그레이드하기 위한 그런 과정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렇게 추세적으로 봐도 좋은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 만큼 시장 좀 기대하셔도 좋으실 것 같습니다. 오늘 얘기는 여기까지 들어보도록 하죠.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김현준 멘토입니다. 네, 오늘 시장이요 0.4% 오르지만 정말 좋은 시장입니다. 왜 그러냐면요, 민감주들이 오늘 시장에서 다 제 몫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오르지 못했던 관련주들. 자, 그렇다면 시장 앞으로 상승 쪽으로의 베팅을 해도 될까? 좀 그런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잘 보셔야 되고요. 오늘 시장 외인이 현재 2,400억 정도 순 매수가 들어와주고 있고요. 선물 쪽에서는 한 930억 정도의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는데, 외인들이 오늘 현물 쪽에서 8거래 연속 매수입니다. 자, 기관들 매도 주춤하고 있습니다. 다시 부인하게 살 수도 있겠다. 자, 다음날 새벽에 발표될, 내일이죠. 내일 새벽에 발표될 주택지표 좋게만 나온다면요, 내일 시장 또 한번 오늘보다 더 많이 오를 가능성 열려 있습니다. 아시죠? 최근의 추세가 좀 나쁘진 않기 때문에 좀 긍정적으로 보시고 예상치를 상회했으면 좋겠다구나, 저도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크게 걱정은 없는 시장입니다. 그렇지만은 정말 중요한 포인트는 언제까지일까요? 다음 달 FOMC 의사록. 자, 어제 새벽에 발표된 의사록이 그래도 저 시장에서 인식이 좋았습니다. 다음 달이 문제일 것 같아요. 다음 달에는 3개월에 한 번씩 있는 정기적인 기자 간담회까지 같이 있습니다. 자, 그 포인트 같이 생각을 하신다면요, 다음 달에 한 6월 이쯤에 아마 발표가 되겠죠? 그 전까지는 코스피 시장이 좋을 거고, 그때부터는 또 코스닥 시초표가 끝나는 시점이니까 다시 2분기 기대감에 코스닥 관련주들이 또 좋아질 테고, 이렇게 회전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분간은 코스피 위주로의 관심을 가지시는 게 맞고, 민감주 오늘 그 포인트에 맞춰서 급등을 한다는 거를 인식을 하셔야 돼요. 놓치시면 안 되는 시장, 따라가야 된다는 거 알고 가시고요. 제가 현금 확보를 하려고 했지만 종목을 부인하게 추천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제가요 2종목을 추천합니다, 여러분. 네, 2종목 추천할 거니까요, 끝까지 보시고 대응하시고, 종목이 3개 있었는데 오늘 2종목 추천해서 4개, 5개로 늘려서 말씀드릴게요. 자, 그리고 상담을 보내주세요. 상담은요 013-3366-0110번으로 주시면 상담을 제가 해드릴 겁니다. 그리고 제가 오전장에 선상클럽에 추천드렸던 종목들 정말 잘 갑니다. 그렇죠? 내용주 위주로의 포트페닝이었는데 정말 잘 가고 있고요. 잘 따라오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수급 100점주 보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가지고 나온 종목은요, LG화학, 삼성, 중공업, SK하이닉스, 기아차, SK이노베이션입니다. 오늘 저 5가지 종목들이요 굉장히 눈에 띕니다. 오늘 현재 롯데케미칼 같은 경우는 7%까지 아주 그냥 우주로 갑니다. 이런 경우가 많이 없었는데 아주 제대로 뚫고 가네요. 자, 오늘 시장 첫 번째 종목에서 말씀드렸던 게 LG화학입니다. 자, LG화학이 오늘 주가 흐름이 굉장히 좋게 움직여주고 있어요. 현재 2.6%, 2.5% 정도의 상승을 좀 보여줍니다. 자, LG화학 차트 지금 기억하세요. 자, 지금 기억을 하세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생겼어요. 자, 보고 계세요. 자, 그 다음에 보고 계세요. 기아차 차트 보세요. 제가 기아차를 언제 추천드렸죠? 이때 계속 말씀드렸어요. 요 포인트 기억하시죠? 제가 맨날 똑같은 거 그립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은 따라하지 않는다는 거. 여기에 뭐가 된다고? 플러스 수급이 된다 말씀. 플러스 수급. 그쵸? 자, 다시 돌아갑니다. LG화학으로 갈게요. 자, LG화학이 어떤 생각이 드냐면, 여기 바닥 포인트 잡혀주면서 주가가 갈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요런 식으로 올라가겠다. 자, 다음 고점 포인트에 대한 부분 인식을 좀 해볼게요.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제가 선을 그어라 말씀드리죠? 바닥 라인 잡았으면은 평행하게 그냥 선 하나 만드세요. 그리고 이 선 그대로 올리면 됩니다. 올리면 되는 거예요. 참 쉽잖아요. 이런 식으로 갈지자 형태로 간다 말씀드리잖아요. 그렇죠? 시간이 걸릴지언정 LG화학의 다음 주가 포인트, 고점 포인트 얼마? 28만 5천원 라인이 보이네요. 요 정도 포인트. 수급이 안 좋았던 수급이 오늘 장에서 어떻게 해요? 보이시죠? 수량이 아닙니다. 금액이에요. 169억 매수, 기간 26억 매수입니다. 외인들이 쌍끌이 매수해주고 있습니다. 주가 끌어올려주고 있죠? 더 갈 수 있는 포인트 잡히네요. 요렇게 노리셔야 됩니다. 종목을 이렇게 노리면서 대응을 해야 돼요. 거기에 맞춰 추천드렸던 게 또 뭐가 있습니까? 제가 이전에 삼성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도 같은 맥락으로 추천드렸습니다. 그쵸? 자, 요렇게 되고 평행하게 하나 긋고 제일 정말 쉽지만 잘 맞는 거예요, 여러분. 요렇게 하잖아요. 그쵸? 거의 맞죠? 고점 맞으니까
약간 좀 밀리는 흐름이 좀 나와요. 약간 더 슈팅할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거의 고점 도달하니까 이런 그림이 나옵니다. 이런 그림을 잘 보셔야 됩니다. LG화학도 그 모양이 좀 있네요. 그렇죠? 네, 그래서 잘 봐야 되는 종목이겠구나. 제가 말씀 좀 드려볼게요. 이 종목을 추천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이따가 말씀드릴게요. 자, 아닙니다. 자, 끝까지 보세요, 방송. 자, 볼게요. 그 다음 종목은 삼성중공업입니다. 많이 밀렸습니다. 그리고 5월부터 바닥을 확인하고 상승 분위기가 나옵니다. 삼성, 현대, 대우, 중공업들, 조선주들이 주가가 쫙 튀어 올라갑니다. 잘 아시겠지만, 오전 방송 선상클럽 때도 제가 대우조선해양을 추천드렸고, 수익이 잘 나고 있는 상태예요. 더 갈 수 있겠구나 생각이 들고 있는데, 삼성중공업, 오늘장 조선주 중에서 수급이 굉장히 양호했습니다. 바닥 확인. 자, 조선주들 어떻게 사야 된다 말씀드립니까? 그냥 이건요, 연말까지 그냥 눈 딱 감고 사신 다음에 가만히 계세요. 연말까지 그냥 사신 다음에 가만히 있으면요, 이렇게 안 좋았던 수급이 여기 좋았던 것처럼 다시 들어오기 시작했거든요. 볼까요? 다시 잡혀요. 자, 요런 수급이 다시 잡히고 있어요. 외국인이요, 72억 기관이 42억 원치 매수를 해줍니다. 양매수 깔끔하게 들어와주면 주가 끌어올려줍니다. 자, 이럴 경우 주가가 어떻게 간다 말씀드렸죠? 1차적으로 갈 수 있는 포인트, 요렇게 고점을 라인 이어보자면, 요런 포인트 맞춘다면은, 요 정도 포인트, 3만원 정도까지는 문제가 없이 올라가는데, 그림이 바뀔 것 같아요. 저는 왜 그러냐면, 바닥 포인트 자체가 좀 바뀌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렇게 내려가는 게 아니라, 5월부터 요렇게 올라가는 포인트가 나올 것으로 판단이 돼요. 그래서 요렇게 올라갈 수 있는. 그쵸? 요렇게 되고, 평행하게 하나 선 긋고요. 올려보자면, 요 정도. 그렇지만 이렇게 되진 않을 수 있어요. 어떻게 될 수 있을까요? 조금 더 상승 분위기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흐름 자체는 이제 내려가는 게 아니라 올라가는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졌다. 입니다. 아셨죠? 요 포인트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조선주 갖고 계신 분들, 걱정을 하지 마세요. 자, 6개월 뒤에 내가 수익 내고 나오는구나 그냥 생각하시고 마음 편하게 주무시면 됩니다. 아셨죠? 걱정 없습니다. 말씀드릴게요. 자, 그 다음 볼게요. SK하이닉스입니다. 주가가 많이 갑니다. 하나 걱정인 게 있어요. 외인들의 매수가 좀 잡혀요. 그쵸? 근데 기관의 매도세가 잡힙니다. 5거래일입니다. 자, 오늘 볼까요? 오늘 좀 들어오긴 하네요. 다행히. 하지만 연기금 매도가 나갑니다. 기관들은 이 종목을 조금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정리를 많이 해주고 있어요. 고점 포인트에서. 그렇죠? 많이 정리하고 있어요. 외인들 많이 사주고 있어요. 하지만 개인들이 팔고 나가니까 흐름은 괜찮은데 개인의 매도세도 점차 줄어들고 있는 것 같은 그런 좀 느낌이 나네요. 더 갈 수 있겠죠. 하지만 어느 정도 고점이라고 인식이 되는 포인트는요. 잘 보세요. 또 갑니다. 이 정도 라인에 대해서는 고점 인식으로서 항상 맞고 떨어졌던 포인트들입니다. 그렇죠? 보이시죠? 주봉으로 다시 볼까요? 보시기 편하게. 주봉을 볼 때도 이 라인에 대해서는요, 고점 인식이 됐던 그런 구간들이에요. 그렇죠? 네. 자, 현재 구간 때 어떤 구간이요? 고점 포인트죠. 쉽사리 접근하기 좀 힘듭니다. 그래서 제가 최근 들어 하이닉스 비중 축소 얘기를 좀 많이 드리고 있어요.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 하지만 오늘 수급도 좋았고 더 갈 수 있겠죠. 간다면 어디겠습니까? 슈팅 합니다. 하게 될 경우 얼마? 43,000원입니다. 그 이상은 저는 의미 없다는 판단입니다. 43,000원 정도가 적정 주가 수준 목표가 현재가가 아닐까 싶어요. 네, 더 갈 수도 있겠지만은 그 정도 포인트에서 지금부터는 하이닉스를 급하게 매수해야 된다고요? 조금 조심하셔야 돼요. 괜찮지만 조금은 조심하셔야 됩니다. 아셨죠? 잘 생각해 보시고 대응하시고 너무 많이 올랐으니까 조심하시라고 말씀드릴게요. 자, 기아차. 자, 기아차가 지금 상담이 들어와 있습니다. 같이 좀 봐드릴게요. 제가 지금 잠깐 깜짝 놀랐어요. 매수가가 잘못 주신 거 아니죠? 이거 아니죠? 24,000원이십니다. 24,000원이에요. 24,000원이시면요. 언제 매수하셨죠? 라인을 그어볼까요? 2010년도에 매수를 하셨습니다. 8만원대 안 파시고 계속 가져가셨어요. 근데 지금도 수익은 200% 수익이 나고 계시네요.
200% 수익, 꿈의 수익률을 내고 계십니다. 그쵸? 일반 분들, 웬만한 투자자분들은 거의 못 보셨던 그런 수익률일 겁니다. 저도 없었습니다. 제 스타일 아시죠? 네, 절대 저는 꿈도 못 꾸는 수익률입니다. 자, 기아차 24,000원. 목표가를 어떻게 잡고 가셔야 될까? 자, 기아차 제가 추천을 드렸는데, 최근에 추천드렸어요. 그래 가져가는데, 기아차 흐름이 이렇게 바뀌었잖아요. 이렇게 상승 쪽으로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볼 때, 이때, 8만원일 때도 안 파셨습니다. 우리 지금 3305님. 요 2년 동안 이때 횡보할 때 안 파셨던 분이에요. 이때 2년을 횡보할 때, 2년이 여기였을 때 안 팔았던 분이십니다. 그죠? 맞죠? 안 파셨어요. 자, 그런데 이때 지금 큰 그림으로 볼 때 강력한 W자 패턴 나오고 있는 이런 모양새인데, 그쵸? 파시겠습니까? 아니요, 팔면 안 되죠. 여기까지 봐야죠. 최소한 65,000원 이상까지 봐야 돼요, 이거. 가능성이 있어요. 네. 그때 다시 연락 주세요. 그때 다시 봐드릴게요. 약간 조정을 거치면서 올라갈 겁니다. 천천히 올라갈 거예요. 느긋하게 올라갈 겁니다. 이런 식으로. 올라가다가 67,000-8,000원 정도 가면요. 그때 한번 다시 연락을 주세요. 그때 제가 도움을 드릴 거고, 제 말대로 이렇게 정말 움직였다. 그러면 좀 샘플로 좀 찾아오세요. 아셨죠? 네. 많은 방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SK이노베이션 가지고 나왔는데요. 자, SK이노베이션도 오늘 3% 이상 상승을 합니다. 자, 오늘 주가 이거 왜 오르죠? 왜 오르고 있습니까? 새벽에 나왔던 뉴욕의 지표 때문입니다. 미국의 지표 때문이에요. 미국의 원유 재고가 감소했다고 합니다. 그에 따라서 유가가 상승을 했어요.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오늘 SK이노베이션 주가가 가고 있는데, 바닥 인식이 됐다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자, 어디까지 갈까요? 매수할 수 있는 구간일까요? 구간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어디까지 갈까요? 라인을 좀 생각해 보자면 고점 포인트 정도, 이 정도 포인트 정도까지는 무난하지 않나 좀 살펴본다면, 다음 포인트 어느 정도? 12만원 초입 구간 정도까지는 가능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안전판이에요. 여기가 안전판인 겁니다. 하락 추세를 그리더라도 이 포인트는 안전판이니까 매수하실 분들은 매수하셔도 괜찮겠다라는 의견을 제가 드려보고,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어떻게 할까요? 가져가십시오. 이게 만약에 여기가 바닥 포인트로 잡혀지면서 한번 올라갔다가 조정 거친 이후에 바닥이 짧게 끝나버리고 다시 올라가려면, 그때부터는 이 종목 이거 나오는 구간이에요. 다시 계속 갈 거예요. 그리고 지금 현재 흐름 괜찮거든요. 조금 더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걱정이 좀 없습니다. 상승 분위기가 확실하게 유지가 될 가능성이 높고, 이게 지금 몇 년 동안 빠졌습니까? 크게 본다면요, 2011년부터 해서 유럽위기 이후부터 해서 계속 빠졌습니다. 자, 그러면 어느 정도 이제 바닥 인식되는 구간, 또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이제 크게 펼쳤어요. 매물대 보이시죠? 쫙 꽉 차 있습니다. 꽉 차 있어요. 네, 꽉 차 있어요. 이 하단 라인을 현재 구간대를 깨고 내려간다면은 정말 크게 내려갈 가능성은 있지만 아마 지키지 않을까 싶습니다. 25만원부터 해서 11만원 반토막이 났는데 지키지 않을까 싶어요. 가져가셔야 됩니다. 힘드셔도 버티셔야 되고요. 올라갈 일만 남았으니까 힘내셔야 됩니다. 아셨죠? 3년의 고통, 이제 3년의 좋은 일만 남았을 거예요. 대신에 또 말씀드릴게요. 자주 말씀드리는 건데, 주식은요, 특히 이런 종목들은 절대 급하게 주가가 튀어 올라가지 않습니다. 그런 종목은 정말 드물어요. 천천히 올라갈 겁니다. 그리고 올라갔다가 또한 10% 빠졌다가 15% 오르고 이런 식으로 해서 조정을 거치면서 올라가는 거지, 갑자기 막 올랐다가 빠졌다고 손절칠까 손절치지 마십시오. 네, 그게 정말 기관들이 노리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돈을 빼먹기 위해서. 아셨죠? 절대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버티시고 정 모르겠다면요, 상담 문자를 주세요. 이 방송에서. 아셨죠? 오전에 주시던가. 주시면요, 제가 최대한 자세하게 봐드릴게요. 자, 이어서요, 제가 상담을 좀 해드릴게요. 너무 많이 와 있네요. 너무 많이 왔습니다. 보여드릴까요? 이거 보세요. 엄청나게 많습니다, 여러분. 빨리빨리 해드릴게요. 지금 또 주고 있어요. 빨리빨리 해드릴게요. 좀 빨리 해드릴게요. 제가 짧게 봐드려도 조금 너그럽게 조금 봐주시길 바랍니다. 삼성물산입니다. 6650님, 66,331원. 자, 저번에
이상로 멘토랑 제가 매수 괜찮다고 하실 때 사신 분인지는 모르겠지만 추가 매수 가능하냐고 질문 주셨습니다. 추가 매수 질문 주셨어요. 안 됩니다. 네, 이미 너무 많이 올랐잖아요. 수익으로 따지면 7% 나오고 계시잖아요. 18% 나오고 계신데 욕심이세요. 네, 그냥 가져가십시오. 10% 매수 잘 하셨어요. 그리고 가져가시면 됩니다. 조정이 나올 때 하셔야죠. 지금은 조정 구간이에요. 오히려 보세요. 차트 볼게요. 오히려 이렇게 좀 많이 올랐잖아요. 그리고 라인 좀 맞춰보자면 어느 정도 고점 포인트들에 이제 맞고 떨어지는 구간대잖아요. 그쵸? 자, 그러면 이렇게 내려왔다가 다시 갈 수가 있어요. 네, 그쵸? 요때 비중을 늘리셔야지 지금은 아니에요. 아셨죠? 그러니까 추가 매수 안 됩니다. 가져가시고요. 흔들리게 될 경우 다시 매수할 수 있는 구간은 67,000원 사인 드리겠습니다. 거기까지 한번 보세요. 자, 그리고요. 또 보겠습니다. 서울반도체 볼게요. 2774님. 빨리빨리 봐드리겠습니다. 오늘 제가 종목이 2개죠. 추천주가. 네, 보다가 좀 끊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최대한 빨리 봐드릴게요. 자, 44,700원이십니다. 원래 매수하는 그 구간대가 맞으셨어요. 그런데 많이 밀렸죠. 네, 여기서 매수하셨어요. 그쵸? 네, 제가 말씀드렸던 포인트대로 매수는 하신 거 맞아요. 잘 하셨는데 많이 밀렸습니다. 그리고 제가 손절을 치고 나왔던 종목입니다. 이 당시 그 전에요. 갑자기 흐름이 너무 안 좋고 이거 뭔가 꼬였다 싶어서 정리하고 나왔어요. 하지만 종목에 대한 문제가 없기 때문에 어떻게 될까요? 이런 종목 어떻게 된다고요? 다시 이렇게 올라갑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제가 최근에 추천드렸던 종목 이것만 보여드릴게요. 걱정하지 마시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거 추천드렸었어요. 기억하시죠? 다들 기억하실 겁니다. 이렇게 라인 잡고서 뭐라 말씀드렸죠? 이렇게 깨지고 내려왔잖아요. 이럴 때 종목 문제 없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다시 올라간다 말씀드렸습니다. 대표적인 종목 또 하나 더 있습니다. SM 지금 깨졌죠? 깨졌는데 SO 사태 때문에 깨졌는데 이거 다시 안 올라가겠습니까? 회사가 지금 와서 안 좋아지나요? 그거 아니죠? 다시 올라간다고요. 다시 볼까요? 서울반도체 이 라인 내에서 가고 있는데 왜 다시 안 올라올까요? 올라가겠죠. 자, 걱정하지 마세요. 올라갈 겁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잘 버티시라 말씀드릴게요. 자, 그 다음 동부하이텍 보겠습니다. 6754님. 자, 동부하이텍 매수가가 6,650원이십니다. 그리 썩 좋은 종목은 아니에요. 이 종목이. 자, 수급창을 열어놨는데요. 보세요. 새파랗습니다. 네, 새파랗게 질려있다고요. 그러니까 외인들과 기관들이 새파랗게 질려있으면 떠나야 되는 거예요. 질리기 시작하면 떠나야 된다고요. 그게 맞습니다. 굉장히 많이 빠지고 있는데 수급이 굉장히 꼬여요. 오늘장 뭐 있나요? 오늘장도 외인 매도, 기타 법인 매도세 금액으로 매도세가 나갑니다. 좋은 흐름 아니에요. 6,650원이신데 요 포인트 정도 매수하신 것 같아요. 이게 지금 바닥을 보이잖아요. 그쵸? 바닥을 보이는데 이번 주나 다음 주 중 안으로 21선 위로 올려놓지 못하면 골치 아파질 것 같아요. 네, 그때는 털고 나오셔야 됩니다. 그렇죠? 지금은 조금 그래도 버티고 있는데 하락이 나올 경우에는요 조금 깨질 것 같다는 좀 생각이 드네요. 수급이 좀 많이 꼬여 있는 거. 그렇죠? 제가 지금 이 한 종목 지금 안 좋잖아요. 아시잖아요. 기다리고 있잖아요. 이것도 요 라인이 지금 바닥으로 인식이 됐던 구간인데 깨버렸죠. 완전 지수 영향이라지만 너무 심하게 깼잖아요. 어떤 흐름이 있습니까? 이런 강한 매도. 들어오다가 갑자기 튀어나가잖아요. 지금 동부하이텍 똑같아요. 약간 그런 느낌 들어요. 조심해야 돼요. 아셨죠? 지금은 버티고 있는데 제가 선 그어드린 라인, 요 라인 거의 현재가 본인데요. 내일 뭐 다음 주 못 올라가면은 정리하셔야 됩니다. 아셨죠? 안 그러면은 매수가까지 갈 거니까요. 그땐 가져가시면 됩니다. 자, 예림당 보겠습니다. 자, 예림당 볼게요. 1042님 7,100원입니다. 매수하신 타이밍 자체 자, 보세요. 큰 그림을 볼게요. 바닥라인 인식 구간 이제는 뭐 더 이상 동그라미 제가 못 치겠습니다. 여기 1차 포인트였고요. 다시 라인이 천천히 잡힌 게 요 포인트 잡히네요. 보이시죠? 자, 여기 치워버리면 되겠죠. 이거는 이제 여기가 이제 바닥라인 인식 구간이 잡힙니다. 그렇죠? 약간 좀 올려보더라도 뭐 이 정도 포인트까지 괜찮아요. 네, 이 정도 포인트가 이제 바닥 인식들이 잡히는 구간이에요. 매수하신 구간대 문제 있나요? 괜찮습니다. 충분하게 잘 사셨는데 수급이 들어왔었나요? 수급이 뭐 들어오다가 나가다가 하는 흐름이 좀 나오네요. 다 팔고 나가네요. 왜 그렇게 뭐가 뭐 종목이 문제가 있나요?
잠깐 볼게요. 뭐가 있나요? 예림당 쪽에? 크게 악재 상황 자체는 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요, 수급적인 공백이 약간 보이긴 하지만, 다시 흐름상으로 볼 때는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올라가게 된다면 어디까지 갈까요? 자, 이거 보세요. 평행하게 긋고 올리면 된다 말씀드리죠. 최소한 2개의 라인 3개, 2개 이상은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여기 포인트 보이죠? 여기 얼마죠? 가격 측정해 보겠습니다. 가렸네요. 7,800원 정도까지는 양호할 것 같아요. 목표가를요, 7,700원 잡고, 목표 수익은 8%에서 9% 잡고 대응하십시오. 네, 그 이상은 의미 없습니다. 예림당 이렇게 해드릴게요. 자, 경동나비 해보겠습니다. 2801님. 매수가가 8,230원이십니다. 맞나요? 맞으시나봐요. 되게 싸게 들고 계시네. 오래 들고 계셨나 보네요. 8,230원. 자, 이거는요, 다음에 할게요. 네, 가져가시고요. 마이너스 나신 분들한테 양보 좀 하십시오. 좀 다음에 해드릴게요. 2801님, 가져가셔도 됩니다. 좋은 거 제가 알고 있으니까요. 현재 구간대는요, 추가 매수도 가능하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구매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익이 너무 잘 나오고 계시니까, 양보를 제가 할게요. 자, 죄송합니다. 자, SCD 보겠습니다. 요거는, 정말 좀 약간 위험하다. 요런 걸 해드려야 돼. 자, 2,000원 매수하셨습니다. 6723님, 보고 계신가요? 20%. 요때 들어가셨네요. 타이밍 기가 막힙니다. 올라가네요. 이 종목 뭡니까? 시가총액 1,000억. 제가 진짜 개인적으로 몰라서 물어보고 싶습니다. 왜 이렇게 이거 지금 올라가고 있나요? 올라가는 이유를 모르겠네. 실적 때문인가요? 실적이라기보다는 실적이 좋게 나오긴 했지만 수급적인 매력도 또 이게 금융투자 쪽 매수가 좀 들어오는 포인트. 근데 오늘은 어떻게 되고 있죠? 오늘은 잡히는 건 없어요. 잡히는 건 없습니다. 수급 매력도가 약간 떨어지는 흐름세. 자, 현재창 볼게요. 외인 매수는 많이 잡히는데 지수가 밀린다라. 기간 매도세가 잡히나요? 좀 더 지켜봐야 되는 추세. 요건 좀 자세하게 봐야 되는데, 요거는, 내일 혹시 공개 방송을 제가 합니다. 내일 공개 방송 들어오셔서 그때 자세하게 봐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은 흐름상으로는 21선만 지킨다면 괜찮아요. 근데 21선이 또 매수하신 가격대네요. 그러니까 매수하신 가격을 깨지만 않으면 가져가셔도 되는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정리하셔야 되거든요. 내일 자세하게 봐드릴게요. 요거는 수급뿐만이 아니라 그 수급에 더 상세하게 들어가는 그 종목별 투자자별 매매에서 또 그 기간별 매매에서 증권사별 매매까지 같이 봐야 되는 종목입니다. 누가 들어오고 유진이냐, 뭐 미래냐, 키움이냐 이런 거 있죠. 그거 분석을 해야 됩니다. 이 종목은요. 그거를 제가 내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공개 방송 때 들어오신다면 그때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좀 볼 수 없어요. 그거 보는데 한 10분씩 걸리니까요. 그때 자세하게 봐드릴게요. 그때, 그리고 또 내일 그 방법을 가르쳐 드릴 테니까 잘 들어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셨죠? 상담이 굉장히 많은데요. 죄송합니다. 제가 여기까지만 해드릴게요. 죄송합니다. 자, 오늘 가지고 나온 2 종목인데요. 첫 번째 종목은요. 로만손입니다. 자, 오전에 말씀드렸던 종목입니다. 현재 1250원인데요. 이거 제 주종목입니다. 제가 이거 진짜 우리나라 그 어떤 증권 전문가보다 이 종목에 대해서는 제가 자세하게 알고 있고 자세하게 포인트를 잡을 수 있다는 거 자부합니다. 현재 포인트는 바로 그 부분입니다. 내용은 다 아시는 겁니다. 자, 그리고 어제 새벽에요. 미국의 그 보석회사 갑자기 기억이 안 나요. 티파니였나요? 갑자기 기억이 안 나는데 11%인가 주가 급등했습니다. 매출이 좋아서, 실적이 좋아서. 올해 주얼리 부품주, 주얼리 관련주들 실적 다 좋을 겁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가져가셔야 되고, 매수가를 바로 잡아드릴게요. 한 종목이 더 있으니까요. 자, 현재 1250원 정도인데요. 매수가는 제가 요렇게 좀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00원에서 1300원 사이로 매수를 해주세요. 아셨죠? 그리고 목표가는 11500원, 손절가는 9600원인데요. 이거 말고도 수급 보이시죠? 빨간 거? 꽉 차있는 빨간색입니다. 꽉 차있어요. 걱정하지 마시고 매수하셔도 된다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 종목은요. 네, 대우조선해양인데요. 늦었다고 판단하지 마시고 대응 부탁드립니다. 자, 어제도 급등했어요. 어제 2% 이상 올랐고 오늘 현재 4% 이상 급등 중입니다. 하지만 늦지 않았다라는 게 제 판단입니다. 자, 이 종목은요. 한번 크게 밀렸다 올라갈 경우에 21선 위로 강하게 솟구치고 올라간 포인트입니다. 이전에 추천드렸을 때 여러 가지 이슈, 경기 민감주 여판 개선, 타 종목 대비해서 신규 수주 및 장고력이 많다 이런 것들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요.
차트 흐름과 수급적인 부분 말씀드려볼게요. 제가 주로 추천드렸을 포인트가 이런 포인트였습니다. 이전에요. 이 라인을 그어서 이렇게 잡아서 그쵸? 기억을 하실 거예요. 이때 추천드리고 이때 먹고 나오고 이때 추천드리고 이때 먹고 나오고 그 다음에 한번 이때 추천드렸었나? 이때였나? 이때 잠깐 먹고 나왔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한번 손절을 쳤습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 나서 새로운 라인이 잡힙니다. 새로운 라인이 잡힌다고요. 새로운 라인을 이렇게 라인은요 항상 바뀌어요. 그 라인을 누가 먼저 캐치하느냐가 이 바닥의 승자입니다. 자, 라인 잡히죠? 자, 여러분 그러면 다음 라인 어디입니까? 여기 포인트. 자, 매수가 바로 말씀드릴게요. 자, 매수가는요 28,000원에서 28,250원 사이 매수하시고요. 목표가는 얼마? 요 라인 정도 바로 밑에 3만원 봅니다. 손절가는 27,000원까지. 자, 두 종목은요 10%씩 매수 원칙입니다. 10% 매수 원칙을 하시고요. 나머지 종목에 대해서는 가져갑니다. 그래서 포트 5개 채우고 포트 60%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현금 40%니까요. 잘 대응하시고 가져가시고 아마 또 제가 내일 나와서 뭐 좋은 종목이 있으면 추천을 드리고자 하는데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 10%씩 안정적인 투자를 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 포인트 말씀드리고요. 자, 그리고 제가 다음 주말 강연을 합니다. 밑에 나가시죠? 네, 보시면요. 저하고요, 우리 예병근 멘토님하고 조민규 멘토님께서 같이 이제 강연을 할 건데요. 부산 5월 31일 날 토요일 오후 2시 부산일보 10층에서 하니까 많이 방문해 주시고 제가 부산은 처음 갑니다. 여러분 제가 정말 각오하고 갑니다. 부산은요. 네, 팬층이 굉장히 많은데 저 고객님들 만나기도 바빠요. 네, 그렇지만은 여러분들께 좋은 정보 드리고 네, 좋은 종목도 소개시켜 드리고 제가 어떤 식으로 주식을 하는지 설명을 좀 드려볼까 합니다. 그래서 많은 방문 부탁드리고자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자, 오늘 제가 두 종목 로만손 대우순행 말씀을 좀 드려봤고요. 빠르게 한번 수익 내보고 나와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전 연고점은 2015포인트였는데요. 현재 2017포인트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2020포인트까지 터치했다가 약간 밀려서 소폭 둔화된 모습인데 아무래도 외국인이 선물 쪽에서 매수 물량을 줄여나가니까 상승 탄력이 많이 둔화된 것 같습니다. 과연 연고점 재차 경신할 수 있을지 마감까지 지켜보시고요. 오늘 장 내일 장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